미국 내에서 무역법 301조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조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 전반에 대한 규제 환경을 문제 삼는 성격이 강하다. 이 과정에서 한국 역시 잠재적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한미 통상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경제 질서 전반을 둘러싼 인식 차이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주목하는 핵심 쟁점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다. 온라인 플랫폼 정책, 개인정보 보호 체계, 데이터 활용 방식 등이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제한한다는 문제 제기는 이미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은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미국 무역대표부를 중심으로 축적된 구조적 불만에 가깝다. 다시 말해, 이번 논의는 특정 사건보다는 디지털 주도권을 둘러싼 장기 전략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특히 미국은 디지털 산업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고 있다. 데이터와 플랫폼을 통제하는 규칙이 곧 경제 질서를 결정한다는 판단 아래 해외 시장에서 자국 기업이 받는 제약을 통상 문제로 전환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의 제도 역시 공정성이라는 이름으로 재검토 대상이 되고 있으며 조사 착수 여부와 무관하게 외교적 경제적 압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일부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의 정책이 특정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보 이슈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기업 분쟁을 넘어 국가 규제가 글로벌 자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쿠팡 사례가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경제에서 국가 권한과 시장 자유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신중하게 관리하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통상 마찰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한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외교적 조율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경화는 한미 간 협의가 감정적 대응이 아닌 실질적 이해 조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핵심은 대응의 속도보다 방향이며 국익을 중심에 둔 전략적 판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상 갈등은 단지 양국 간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디지털 규제와 데이터 주권을 둘러싼 충돌은 전 세계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 금융, 경제 시스템이 구조적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국가별 규제가 강화될수록 글로벌 사용자와 자본은 특정 제도에 종속되지 않는 대안을 찾게 된다. 이 지점에서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필요성이 분명해진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인터링크가 제시하는 방향성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선다. 인터링크는 무료 모바일 마이닝을 통해 실제 사용자 행동을 시스템의 출발점으로 삼았으며 초기 자본 없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했다. 이는 전통 금융과 달리 배제보다는 참여를 중심에 둔 설계다. 디지털 규제가 강화될수록 이러한 사람 중심 구조는 오히려 경쟁력을 갖게 된다. 인터링크는 이미 결제, 디파이, 실물 금융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하며 실사용 기반을 구축해왔다. 단순히 토큰을 발행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실제 경제 활동과 연결되는 금융 도구를 단계적으로 구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단기적 유행에 의존하는 프로젝트들과 달리 구조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6년을 목표로 한 인터링크의 5가지 전략은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명확히 설정되었다. 프라이빗 인터링크 체인 L1의 출범은 독립적인 기술 주권을 의미하며 ITLG 검증과 OTC 거래는 외부 자본과 실물 경제를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한다. 온체인 결제 포인트 확장과 대규모 유동성 시장 접근은 인터링크를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 전환시키는 핵심 단계다. 궁극적으로 인터링크가 지향하는 목표는 제도권 금융과의 정면 연결이다.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목표로 하는 전략은 국가 간 규제 충돌 속에서도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가치의 상당 부분이 매일 무료로 참여하는 사용자에게 귀속된다는 구조다. 통상 갈등과 금융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인터링크가 제시하는 새로운 금융 질서의 의미는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